안녕하세요. 전기 시퀀스 실기 챕터 3 시퀀스 실전 과제 제6강 컨베이어 정역 운전 회로입니다. 이번 회로에서 포인트는 4핀 리밋 스위치 사용법입니다. 핀 번호를 부여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회로 해석, 두 번째 핀 번호 부여, 세 번째 기구 및 배관 배치도 확인, 네 번째 단자대 번호 부여입니다. 주회로 부분을 살펴본 후 회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초기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 전원만 공급을 하였을 때 상태를 의미합니다. 초기 상태에서 전원이 공급되면 동작하는 소자는 없습니다. TB를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될까요? MC1, X1은 여자되고 GL 점등됩니다. 전동기는 정회전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B1을 누르면 회로의 좌측편에 있는 LS1의 B접점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MC1의 A접점을 통해 자기유지가 되며 GL은 점등이 됩니다. X1 또한 여자가 되면 B접점이 동작하여 오른쪽 편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X1, X2를 활용한 인터럽 회로와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MC1이 동작하므로 주접점 1, 2, 3과 7, 8, 9가 동작하게 되어 모터는 정회전을 하게 됩니다. 초기 상태에서 PB2를 누르면 어떤 동작을 할까요? X2, MC2는 여자, 소가, RL은 점등이 됩니다. 전동기는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PB2를 누르게 되면 PB1과 유사한 동작을 함을 할 수 있습니다. PB2를 누르면 회로의 우측편에 있는 LS2의 B접점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MC2의 A접점을 통해 자기유지가 되며 RL은 점등이 됩니다. X2 또한 여자가 되면 B접점이 동작하여 왼쪽 편 회로에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MC2의 동작하므로 주접점 1, 2, 3과 7, 8, 9가 동작하게 되어 모터는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인터록 회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PB1이 동작되는 상태에서는 PB2를 눌러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의 설명은 초기 상태에서 PB2를 눌렀을 경우를 설명하였습니다. LS1이 동작되면 어떤 동작을 할까요? LS1은 AB 접점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리는 파선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설명을 이해하면 됩니다. T1 여자, 그 후 T초 후 MC2, X2는 여자되고 RL이 점등이 됩니다. 전동기는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S1의 B접점이 닫히게 되므로 전류는 T1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T1의 여자되며 T1의 순시 A접점이 동작하여 자기유지가 됩니다. 설정된 시간, 즉 T초 후 MC2 위에 있는 한시 A접점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 후 MC2, X2가 여자가 됩니다. RL이 점등이 되죠. 역시나 MC2의 A접점이 동작하여 자기유지가 되며 주접점인 1, 2, 3과 7, 8, 9가 동작하여 역회전을 하게 됩니다. X2, B접점의 동작으로 좌측편의 회로에는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LS1이 복귀하고 LS2가 동작하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될까요? T2가 여자되고 T초 후 MC1, X1은 여자되고 GL이 점등됩니다. 전동기는 정회전을 하게 됩니다. 상세하게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LS2의 B접점이 닫히게 되므로 전류는 T2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T2의 여자되며 T2의 순시 A접점이 동작하여 자기유지가 됩니다. 설정된 시간, 즉 1초 후 T초 후 MC1 위에 있는 한시 A접점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 후 MC1, X1이 여자가 됩니다. GL이 점등이 됩니다. 역시나 MC1의 A접점이 동작하여 자기유지가 되며 주접점인 1, 2, 3과 7, 8, 9가 동작하여 정회전을 하게 됩니다. X1, B접점의 동작으로 우측편의 회로에는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이번에는 과전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정지가 되고 YL이 점등이 됩니다. 상세하게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OCR의 접점이 PB0 방향에서 YL 방향으로 동작을 하므로 PB0을 기준으로 우측의 제어 회로에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동작은 정지하게 됩니다. EOCR에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CCB와 연결된 부분은 1, 2, 3, MC와 연결된 부분은 7, 8, 9, 전원 부분은 6, 12, A 비접점은 14, 5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형태이니 숙지하기 바랍니다. 주 회로 부분은 항상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퓨즈에서 제어 회로로 가는 방향에 있는 14, 5번 또한 항상 반복이 됩니다. 회로가 크게 변형이 없다면 반복되는 부분이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EOCR의 표현 예시를 해보았습니다. 표현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자주 시험 문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개 사용하는 예시 중 두 번째는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AB 접점을 분리하여 표현한 형태입니다. 표현 형태는 다르나 핀 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예시 말고 다른 형태가 나오더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핀 번호로 작성하고 배선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MC의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EOCR과 PR에 연결된 부분은 1, 2, 3, MC와 단자대 연결 부분은 7, 8, 9, 전원은 6, 12, A 접점은 4, 10, B 접점은 5, 11입니다. 주회로 부분에서 설정되는 핀은 항상 동일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주회로에서 사용되는 EOCR, MC의 접점 번호는 항시 동일합니다. 핀 번호 부여 시 주접점인 1, 2, 3번과 7, 8, 9번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전기공사 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므로 주접점의 핀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릴레이의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원 부분은 27, 비접점은 14를 사용하였습니다. 공통 핀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회로에서는 비접점의 핀 번호를 작성 시 14로 부여하거나 41로 부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단거리 배선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타이머의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원 부분은 27, 한시 A 접점은 86을 사용하였습니다. A 접점은 13을 사용하였습니다. 한시 접점과 순시 접점을 비교하고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로에서는 한시 접점, 순시 접점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시 접점은 8번을 커먼으로, A 접점은 6번, B 접점은 5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 번호를 부여한 회로 전체 영역입니다. 개인이 부여한 것과 비교를 하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이번에는 과전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정지가 되고 YL이 점등이 됩니다. 상세하게 동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EOCR의 접점이 PB0 방향에서 YL 방향으로 동작을 하므로 PB0을 기준으로 우측의 제어 회로에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모든 동작은 정지하게 됩니다. EOCR에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CCB와 연결된 부분은 1, 2, 3, MC와 연결된 부분은 7, 8, 9, 전원 부분은 6, 12, A 비접점은 14, 5입니다. 자주 반복되는 형태이니 숙지하기 바랍니다. 주 회로 부분은 항상 반복되는 형태입니다. 또한 퓨즈에서 제어 회로로 가는 방향에 있는 14, 5번 또한 항상 반복이 됩니다. 회로가 크게 변형이 없다면 반복되는 부분이니 숙지 부탁드립니다. EOCR의 표현 예시를 해보았습니다. 표현의 형태는 두 가지 형태가 자주 시험 문제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개 사용하는 예시 중 두 번째는 자주 보기는 힘들지만 간혹 시험에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AB 접점을 분리하여 표현한 형태입니다.
표현 형태는 다르나 핀 번호를 부여하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예시 말고 다른 형태가 나오더라도 기억하고 계시는 핀 번호로 작성하고 배선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MC에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셔야 합니다. EOCR과 PR에 연결된 부분은 1, 2, 3, MC와 단자대 연결 부분은 7, 8, 9, 전원은 6, 12, A 접점은 4, 10, B 접점은 5, 11입니다. 주회로 부분에서 설정되는 핀은 항상 동일합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것과 같이 주회로에서 사용되는 EOCR, MC의 접점 번호는 항시 동일합니다. 핀 번호 부여 시 주접점인 1, 2, 3번과 7, 8, 9번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전기공사 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칙이므로 주접점의 핀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채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릴레이의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원 부분은 27, B접점은 14를 사용하였습니다. 공통 핀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으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진행하고 있는 회로에서는 B접점의 핀 번호를 작성 시 14로 부여하거나 41로 부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단거리 배선을 위해서 혹은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타이머의 핀 번호를 부여해 보겠습니다. 내부 결선도는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원 부분은 27, 한시 A 접점은 86을 사용하였습니다. A 접점은 13을 사용하였습니다. 한시 접점과 순시 접점을 비교하고 연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회로에서는 한시 접점, 순시 접점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시 접점은 8번을 커먼으로, A 접점은 6번, B 접점은 5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 번호를 부여한 회로 전체 영역입니다. 개인이 부여한 것과 비교를 하시면서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기구 및 배관 배치도입니다. 제어함의 크기는 400, 42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제공된 합판의 사이즈입니다. 제공된 재료 목록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기구들의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제어함 및 각종 기구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기구 하나씩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험 시작 후에는 기구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사못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나사못의 사용 가능 여부는 감독관에게 문의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된 재료를 활용하여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간혹 가로, 세로를 틀린 상태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 차이가 적은 관계로 직관적으로 확인이 안됩니다. 제도 시에 자를 활용하여 가로와 세로를 확인 후 제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구 배치도에서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제시된 세로 간격의 기준을 파악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구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치수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어함의 분필을 활용하여 기구 배치를 위한 보조선을 그려야 합니다. 꼭 분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볼펜 등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기구 배치도에서 두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내용은 8핀 소켓의 구별입니다. 릴레이와 타이머의 소켓은 크기가 다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사진에서 좌측은 릴레이용 소켓이고 우측은 타이머용 소켓입니다. 8핀 소켓의 경우 위치를 다르게 하면 실격 처리가 되므로 꼭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12핀 소켓은 8핀 소켓과 다르게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2핀 소켓은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기구 배치 시 주의사항 마지막입니다. 기구 소켓의 홈이 아래 방향이 되도록 고정하면 됩니다. 시험장을 10번을 가면 한 번은 보는 실수입니다. 시험장이라는 공간이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구 및 배관 배치도 확인사항입니다. 첫 번째 확인사항은 배관을 위한 제도 부분입니다. 배치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함 좌측 상단의 경우 좌로 350, 위로 400입니다. TV1 단자대는 위로 450입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확인 후 치수 제도를 해야 합니다. 제도 후 수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업을 완성한 후 확인을 해보면 심하게 기울어진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수평 자를 활용하거나 부착하는 좌우의 컨트롤 박스와 단자대를 활용하여 수평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핀번호를 부여할 때 동일한 컨트롤 박스에 배치되는 기구들은 공통으로 핀번호를 부여하여 배선을 최적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핀번호 부여 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컨트롤 박스 및 단자대의 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컨트롤 박스의 상단 및 하단을 기준으로 하여 치수가 제공됩니다. 단자대와 치수 보소선 사이에 연장선을 그어서 확인하면 좋을 듯 합니다. 추가적으로 컨트롤 박스에 들어가는 스위치와 램프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분필로 기호로 적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관의 종류를 구별해야 합니다. 즉 P, CD, 케이블의 구별입니다. 회로도에는 번호를 제시가 되어 있으니 제어함을 기준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기구들을 표시했습니다. 실제 배선을 할 때는 상단과 하단으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상단 및 하단의 전원 부분, 즉 TB1, TB2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상단 부분은 GL, TB2, LS1로 구성이 됩니다. 상단 부분은 녹색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단 부분은 TB0, TB1, Y1, RL, LS1으로 구성됩니다. 하단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서 같은 컨트롤 박스에 배치되는 소자들은 배선의 최적화를 위해 공통으로 핀번호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푸시 스위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으로 눌러 사용하는 스위치를 의미합니다. NO, NC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핀번호 부여 시에는 NO, NC 구분 없이 핀번호를 부여하였으나 배선 시에는 꼭 구분하여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시로 PB1의 경우는 NC로, PB2의 경우는 NO로 배선을 하시면 됩니다. 간혹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구에 있는 글자 혹은 벨트 스터기를 활용하여 확인 후 배선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NO, NC의 단자 부분 높이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높이의 두 개의 단자가 한 쌍으로 NO, NC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밋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밋 스위치는 사람의 손으로 누르는 일반적인 스위치와 다르게 기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동작하는 스위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2핀, 4핀의 리밋 스위치를 사용합니다. 4핀의 경우에는 A, B 접점이 동시에 사용되는 형태입니다. 2핀은 A 혹은 B 접점 단독으로 사용되는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리밋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단자대와 배선으로 대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서 또한 단자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그림처럼 4핀의 경우 부여한 핀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배선의 가닥을 정하게 됩니다. 기구의 위쪽은 0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아래쪽은 접점을 활용하여 이름을 부여하기도 하고 단순히 번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접점을 활용하여 이름을 부여하였습니다. AR, DR 이렇게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3개의 핀번호를 부여하였으므로 배관을 통해서 인입되는 전선은 3가닥으로 하면 됩니다. 감독관의 동작 검사에서는 인출한 3가닥의 선을 활용하게 됩니다. 상부 단자대 핀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각 기구의 위쪽은 상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아래쪽은 아래로 부여하였습니다. LS2의 경우에는 공통 위로 부여하였습니다. LS2의 아래쪽은 1R, 2R로 부여하였습니다. 기구의 핀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상하, 좌우는 표현 방식일 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화살표, 영문 등 개인이 확인하기 편하면 이해하기 편한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하부 단자대의 핀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설명과 동일하게 위, 아래, 좌우를 사용하였습니다. LS1의 경우 공통 위로 부여하였습니다. LS1의 아래쪽은 1R, 2R로 부여하였습니다. 램프는 우측 하단에 동일한 컨트롤 박스에 배치가 됩니다. 따라서 램프의 경우에는 공통 아래로 부여하였습니다. 공통 아래의 경우 컨트롤 박스 안에서 YL, RL의 접점을 상호간 연결하면 됩니다. 전체 단자대 번호 부여 상황입니다. 단자대에서 외부 배관을 연결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단자대의 번호를 부여 시 기구 배치도의 좌측, 중앙, 우측 부분을 고려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단자대 상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좌측에는 컨트롤 박스 및 TB1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자대 상단에 핀번호를 부여할 때 좌측에 있는 기구들의 핀번호를 작성하는 것이 배선을 종료하였을 때 깔끔하며 작업 또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자대의 좌측에는 컨트롤 박스에 핀 번호를 배치합니다. 기존과 다르게 이번에는 TB1을 단자대 2개를 사용하는 형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단자대에 배치를 하거나 지금처럼 2개의 단자대를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개인의 선호하는 형태 혹은 작업이 편리한 형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배치도를 기준하여 좌측, 중앙, 우측 순으로 단자대 핀 번호를 부여한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 핵심 포인트입니다. 회로 해석은 동작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물론 시험의 합격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회로의 동작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로 해석 시 EOCR 테스트 상황, 즉 과전류 시의 동작도 함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번 과제처럼 주회로의 모터가 정역 동작을 하는 경우 주회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릴레이와 타이머에 소켓을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절대 실수하면 안됩니다. 기구 내부 결선도는 시험지에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숙지하고 진행한다면 준비 시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어느 정도 숙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핀번호 부여 시 특히 릴레이의 경우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과정에서는 리밋 스위치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단자대와 배선으로 대체한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컨베이어 정역 운전 회로에 기구 및 단자대의 번호를 부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배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